안녕하세요. 컴퓨터의 이해와 활용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벌써 6월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종강을 할 때가 다 되었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실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시간을 맞춰가지고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영상 맨 마지막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형회귀에서 이제 딥러닝 신경망이 나오게 되고 신경망을 늘려가면서 히든 레이어를 늘려가면서 그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에서 다층 퍼셉트론까지 간 이유도 설명드렸었고요. 그렇게 히든 레이어를 늘려가면서 계산을 해 나가고 오차 역전파를 이용해서 오차를 계산해서 오차를 수정하고 가중치랑 바이어스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고양이 사진이다 아니다. 뭐 우리가 이미지라든지 비전 관련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원리는 인공지능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나중에 분야로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응용을 해봐야지 인공지능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주로 쓰는 인공지능 비서들은 정말 음성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 제일 간단한 사진 찍을 때 얼굴 인식하는 거 있죠. 얼굴 부분만 딱 인식을 해서 뭐 스티커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는 이름 등록해 놓으면 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SNS를 잘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야까지 응용하려면 지금 배우는 이 기초 지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다중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 그리고 뒤에는 어, 그더 정확도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확성을 늘리기 위해서 테스트 셋과 트레이닝 셋을 나눠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평가랑 이제 15주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다중분류 문제입니다. 아이리스라는 식물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붓꽃인가요? 아이리스 품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리스 벌지니카,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베르시컬러? 네. 아무튼 이런 세 가지의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품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우리가 했던 이때까지 분류는 첫 번째는 선형회귀라고 해서 뭔가 직선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였죠. 점이 있으면 점을 제일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하나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뭐 폐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인디언들의 이제 당뇨 뭐 이게 죽느냐 사느냐 당뇨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은 이제 다중분류 문제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품종을 나누는 겁니다. 조금 다르겠죠. 이때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전체적인 코드는 비슷한데요. 활성화 함수 그리고 이제 이 y 데이터 이건 y 데이터가 중요하죠. 얘도 y 데이터가 1 아니면 0이었습니다. 얘는 층이 히든 레이어가 있고 층이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져서 마지막 출력층이 하나. 그래서 출력층 하나가 1이냐 0이냐를 판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얘는 조금씩 다르겠죠. 네, 그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iris.csv라는 파일을 제가 이번에도 같이 올려 드릴 건데요. 파일의 내용을 보게 되면 150가지의 아이리스의 정보가 있습니다. 샘플이 있고요. 속성이 네 가지 속성인데 첫 번째는 꽃받침 길이, 두 번째는 꽃받침 너비, 그리고 꽃잎 길이, 그리고 꽃잎 너비를 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품종은 세 가지로 나뉘겠죠. 네. 그래서 이 속성 정보를 가지고 이 클래스를 잘 분류를 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가 세 개이기 때문에 참거짓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중분류,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답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분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세 개, 혹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전부 다 다중분류 문제이고요. 이 오늘 학습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섯 개, 일곱 개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숫자 분류하는 거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0부터 9까지 숫자를 분류하게 되면 걔들은 클래스가 10개가 되겠죠. 10개를 분류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도 역시 다중분류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iris.csv라는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방금 표로 봤지만 실제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볼 건데요. CSV 데이터에는 헤더가 없습니다. 예, 그 위에 열의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뭐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그리고 마지막은 종 분류. 네, 이게 클래스가 되겠죠. 스피시스가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헤드라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의 헤드를 보게 되면 총 상위 5개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 설명을 드렸었나요? 네, 제가 강의가 여러 개를 찍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네요. 아무튼 이 코드를 한번 파이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잡음을 없애고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소리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iris.csv 파일을 일단 원본 파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콤마로 구분된 CSV 파일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숫자 데이터와 맨 마지막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세토사, 그리고 아이리스 버시컬러, 그리고 아이리스 버지니카라는 이 세 가지의 종, 150가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50개씩 이 종마다 50개씩의 데이터가 있네요. 그러면 새 파일을 만들어서 new 파일에서 iris1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로 판다스 spd 네. df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pd 판다스의 read csv라는 파일로 iris.csv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names 상위에 열의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세팔 랭스 꽃받침 길이, 그리고 꽃받침 너비, 그리고 꽃잎 길이, 그리고 꽃잎의 너비. 네, 이렇게 마지막 스피시스까지 줄바꿈을 해주겠습니다. 줄바꿈은 소프트 랩
iris.csv 파일을 불러와서 그 위에 헤더를 집어넣습니다.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한번 df의 헤드 네, 5개 상위 5개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iris1 run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위에 네임이 붙습니다. 열의 이름이 붙으면서 마지막 스피시스까지 잘 나옵니다. 5개 이렇게 정리해서 판다스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SV 파일을 불러가지고 좀 한눈에 보기도 좋고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사용을 하고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제가 봐야 될 게 이제 그래프를 봐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지금 숫자로만 봤었죠. 숫자로 다시 보겠습니다. CSV 파일을 숫자로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숫자만 가지고 뭐 계속 본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너무 차이가 나네.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리가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구분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세 가지 종을 이 네 가지의 데이터를만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이 여기 있는 이제 아이고 코드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는 이제 시본 그리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네, 지난번에 시본이랑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했었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와서 페어플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 정보가 있고 마지막 스피시스가 있죠. 네, 세 가지 중에 하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들을 나누는 겁니다. 세 가지. 네. 지금 이게 1번부터 50번까지 있었고 51번부터 100번까지 101번부터 150개까지 종이 50개씩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50개씩을 점을 찍는 겁니다. 이 데이터에 따라서. 그래서 색깔별로 이 휴가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페어 플롯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페어 플롯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지 데이터 그리고 네 가지 데이터 얘랑 관계를 가지고 상관도를 그리는 그래프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래서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못하겠구나가 쉽게 판가름이 납니다. 네, 해볼까요? 방금 아이리스 코드에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시본 as sns 임포트 플롯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롯 as plt 네. CSV 파일 불러오는 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ns.pairplot 네. 페어플롯인데 내용은 df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뭐였죠? species ices 아니다 네, CIES. 네, 영어. SPECIES. CIES. 네, 영어가 어렵죠? 네, 이걸로 기준을 잡고 PLT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렸으면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리스 그래프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실행을 하면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뜹니다. 이게 페어 플롯입니다. 네 가지씩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데이터 그리고 여기도 네 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 꽃받침 길이랑 꽃잎의 길이, 너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각각의 상관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기준으로 한 거죠. 아이리스 세토사는 파란색, 아이리스 버시컬러는 주황색, 초록색은 아이리스 버지니카. 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니까 뭔가
조금 구분이 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확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징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러면 한번 다중 분류 모델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겠구나. 돌려보면 어느 정도는 정확도가 있게 나오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 없이 그냥 데이터만 보고 당연히 되겠지라고 이제 모델을 돌려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 안 될까 고민을 그때부터 하면 뭐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래프가 막 이게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분류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150개 데이터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될 것 같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죠. 네,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원핫 인코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왜 나오냐면 방금 여기 CSV 파일을 보면 얘는 숫자예요. 넣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있죠. 1, 2, 3, 4까지 데이터는 X 데이터예요. 입력 데이터. 얘가 Y 데이터가 될 텐데 이 데이터들을 얘는 숫자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품종은 지금 문자열이란 말이죠. 문자열로 이제 출력을 하면 우리가 1 아니면 0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마지막 클래스를 컴퓨터가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1과 0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뭐 아이리스 1이라고 할게요. 좀 기니까 뭐 세토사 아이리스 문자열로 돼 있어요. 맞죠? 아이리스 3까지 있습니다. 이게 문자열이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어레이 자체를 이 배열 자체를 숫자를 1, 2, 3으로 바꿉니다. 네, 숫자 1, 2, 3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1, 2, 3도 안 돼요. 1, 2, 3도 안 되고 우리는 1과 0으로 나중에 결과를 도출할 거예요. 1, 2, 3을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1과 0에만 가지는 형태로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1이다, 이거는 1이다, 이거는 3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최종 형태는 1은 1, 0, 0의 형태가 되고요. 2는 0, 1, 0의 형태, 그리고 3은 0, 0, 1의 형태가 됩니다.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100이 나오면 얘가 될 확률, 그리고 010이 나오면 얘가 될 확률이고요. 001이면 얘가 될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코드로 설명을 드립니다. 당연히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df의 값을 데이터셋으로 value니까 이제 숫자랑 문자 값 전체가 데이터셋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X 데이터는 행은 전체 150개고 0부터 3번까지 0, 1, 2, 3 4개의 숫자만 X 데이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S 타입이라고 해서 타입을 플로트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전체를 전부 다 플로트 실수 형태로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오브젝트 Y 값을 이제 데이터셋의 전체의 마지막 클래스니까 네 번째 값만 y 오브제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네, 일단 이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이라는 변수에 df.values 네. 왜냐면 이 df는 지금 이게 행도 있고 위에 이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values로 이제 뽑아내게 되면 숫자 그리고 문자 우리가 원하는 이 CSV 이 데이터만 가져오게 됩니다. 전체 데이터만. 그런 다음에 x는 문제 없습니다. 다 숫자죠. 데이터셋에 슬라이싱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체 행은 전체고 열은 4개
그리고 s 타입을 얘는 플로트로 바꿔줍니다. 자, 이 x 데이터는 아이리스에서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맨 오른쪽 클래스만 뺀 모든 이 데이터를 플로트형으로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y는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셋 전체의 네 번째. 네, 이렇게 하면 y 중간 데이터가 됩니다. 얘는 이제 문자열이겠죠? 문자열 3개가 섞인 겁니다. 뭐 아이리스 세토사 50개 뭐 그런 거 다 50개씩 다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단계로 바꿔야 돼요. 1, 2, 3으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1, 2, 3으로 바꾸는 것은 sklearn이라고 하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cikit-learn의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전처리죠. 미리 데이터를 돌리기 전에 전처리해주는 라벨 인코더라는 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라는 변수는 라벨 인코더를 이제 라벨 인코더의 클래스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 기억나시죠? 클래스의 객체로 만든 다음에 e라는 게 이제 라벨 인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e.fit 해서 y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y 오브젝트에는 지금 150개가 있습니다. 50개의 아이리스, 첫 번째 아이리스, 50개 아이리스, 50개 아이리스, 150개의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3개만 나오면 되잖아요. y 최종 출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만 있으면 됩니다. 100, 010, 001 이렇게 3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얘는 1, 2, 3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50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fish라는 함수는 라벨 인코더가 가지는 fish라는 함수는 중복된 것을 다 없애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e.fit을 하게 되면 y 오브젝트에 아이리스 세토사 1개만 남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뭐 1개 남고 아이리스 네, 이렇게 3개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3개만 남긴 다음에 e.transform을 하게 되면 얘는 1, 2, 3만 남게 됩니다. 네, fit은 중복을 제거하고 transform을 하게 되면 1, 2, 3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에서 한번 이거 y랑 y 오브젝트 이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나오나. 네, 그러면 맨 위에 from sklearn 이 scikit-learn 이게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free processing 한번 이거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import label encoder. 네, 이거를 쳤는데 여기서 빨간 줄이 밑줄이 이렇게 끄인다. 빨간 밑줄이 끄인다 라고 하면 그 밑줄에 마우스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잘 모르겠는데 scikit-learn은 제가 설치가 안 한 것 같거든요. 빨간 밑줄이 만약에 끄어진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여기 빨간색 전구 표시가 있을 거예요. 설치가 안 되신 분은. 그러면 요거 눌러 보시면 인스톨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맨 위에 거. 네, 그거 그냥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파이탐에서 패키지를 찾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네, 혹시나 밑줄이 끄어진다면 그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네, scikit-learn 했고요. e는 라벨 인코더의 클래스의 객체를 받습니다. e.fit 에서 y 오브젝트 이거는 중복을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 y 데이터에 e.transform y 오브젝트 네. 그리고 print y 해보겠습니다. 네, y를 출력해 볼게요.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보면 네, 이제 0이 50개. 아, 이거 y는 지금 중복이 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1이 50개, 그리고 2가 50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복이 프린트, 얘도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아, 이건 라벨링 코드가 나오는구나. 네, 아무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문자 열이었던 것을 숫자 지금 0, 1, 2로 바뀌네요. 책에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네요. 1, 2, 3이 아니라 0, 1, 2로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1, 2, 3이 아니라 0, 1, 2로 바뀌게 됩니다. 얘가 0, 얘가 1, 얘가 2, 이렇게 숫자로 일단 바뀝니다. 숫자로 바뀌었으면 이제 얘를 100, 010, 001 이렇게 이제 원핫 인코딩 최종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꿔줄 때는 함수 keras utils에 있는 toCategorical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100, 010, 001이 되는데요. 이거 코드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Y 메뉴에 자 import keras를 import 하고요. from keras.utils import mp utils. 네, 얘를 임포트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고 이 밑에 y encoder encoded는 keras.utils.toCategorical y. 네, 이렇게 y 값을 0, 1, 2로 바꿔줬었죠. 기억나시죠? 방금 여기 밑에 있는 0, 1, 2로 바꿔졌던 것을 toCategorical이라는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원핫 인코딩이 됩니다.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print y encoded. 얘를 출력해 볼게요. 얘를 출력하면 네, 이렇게 바뀌었죠. 방금 0이 50개, 1이 50개, 2가 50개였는데 첫 번째 0은 100으로 바뀌었죠. 이게 원핫 인코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 010, 그 다음에 001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다중분류 문제 전체 코드는 2차 시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